날씨 추워서 동파 예방하라고 재난 문자가 와서 끊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끊기지 모르겠다. 그냥 할게. 자, 그러면 이게 공차가 음수라고 얘기해 준 게 A가 음수란 뜻인데, 그렇다면 n제곱 계수가 음수이므로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꼴로 표시되는 거야. 그럼 요게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꼴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런 꼴로 그려지게 된다. 이게 SN이라고. 자, 그럼 잘 봐요. SN 합이 음수가 되는 최초 숫자가 21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21번째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이 21번째부터는 합이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앞에까지는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림이. 자, 첫 번째 그림. 만약에 여기가 21인데 여기가 20번째라면, 그러니까 S20이 0이 돼서 음수는 아니니까 그렇게 되고 21번째부터 음이 나오는 경우의 그림이라면 여기 대칭축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니? 10이 되는 거지. 봐봐.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앞에 9번째 거하고 뒤에 11번째가 이 합이 같겠죠? 그럼 제일 큰 값은 여기잖아. 여기가 M1이 되는 거라고. 여기가 그럼 뭐가 되겠어? M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8일 때와 12일 때가 그 다음이 돼서 여기가 M3가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제일 큰 값하고 두 번째 큰 값하고 차이가 얼마야? 2지. 요 차이가 2라고. 그런데 2차 함수 그림의 특성상 가운데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할 때 여기하고 여기 간격하고 여기하고 여기 간격은 여기가 클 수밖에 없죠. 위로 볼록하니까. 이해되니? 요 간격보다 여기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첫 번째 크기랑 두 번째 크기랑의 차이는 2인데 두 번째 크기랑 세 번째 차이가 여기가 2인데 여기가 1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라고. 그럼 뭐예요? 20이 여기 있는 거라고. 20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은 아예 양수야. 그게 분명한 거고. 그렇다면 여기가 대칭축 위치가 될 텐데, 그럼 10은 어디쯤 있을까요? 20이 여기야. 10은 여기쯤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요 값이 M1인 거라고. 제일 큰 거. 그럼 11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11은 얘보다 조금 간격이 먼 여기가 11이 여기쯤 됩니다. 그래서 요 크기하고 요 크기, 여기가 그러니까 M2가 되는 거야. 요 차이가 2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9가 어디 있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 9가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M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는 2가 되고 요 차이는 1이 된다. 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큰 값, 그 다음이 여기, 그 다음이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럼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 그림의 내용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꼴로 해석하되, 아까처럼 딱 여기가 21이 처음으로 음수되는 게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0인 그림은 성립할 수가 없는 그림이라 약간 대칭축의 위치가 딱 10이 아닌 약간 움직인 그런 위치에 해당되는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됐다 그러면 다 끝난 게 S10에서 10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11번째 항까지의 합, 여기를 뺀 게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11과 9의 차이, S11에서 S9 요거를 뺀 게 1이 된다. 이 관계식을 찾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제 다 풀었죠. 자, 그러면 S10 빼기 S11, 그러면 이게 사실 뭐니?
이게 마이너스로 묶었다고 쳐봐 사실. 그 마이너스로 묶어서 S11 빼기 S10이 뭐가 되는 거라고 이게? A11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11이 2인 거예요. 그러니까 A11은 마이너스 2. 그래서 11번째부터는 합이 줄어들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된 거.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S11에서 S9를 뺐으니까 A11에서 S9를 빼니까 A11 더하기 A10 이렇게 두 개가 남겠죠? 근데 A11이 마이너스 2이므로 A10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겠지. 그럼 이 두 개를 가졌다면 내가 원하는 게 A1의 값을 구하는 건 다 된 거지. 따라서 A10이 요거고 A11이 요거야. 그럼 공차가 얼마라는 게 보일 텐데 A10이 3이야. A11이 마이너스 2야.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A10은 A 더하기 9D니까 D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48이 되겠죠? 첫째 항은 48 이렇게 정해진다. 이 얘기가 가장 빠르고 쉬운 풀이야.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해설지를 열어서 레벨 3의 1번을 보고 해설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이 문제는 이걸로 해석하는 게 쉽다는 걸 알 거야. 자, 이제 2번 풀겠습니다. 선생님, 스탠딩 없어요? 뭐? 스탠딩이 뭐야? 책상? 이거 가져가. Why? 이제 질문하고 싶어요. 해. 안 들어가요. 아! 와. 야! 잠깐 쉬었다 할게. 안 되겠다. 오케이. 수열 SN의 각함을 큰 수부터 나열한 수열이 M이잖아요. 그러면 대칭축일 때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M1이 대칭축일 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까 했잖아. 대칭축이 여기가 최대가 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M2가 여기일 거란 말이야. S11과 S9가 똑같을 거고 여기가 두 번째 크기가 되는 게 M2가 된단 말이지. 저 그래프에서는 대칭축이 M1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했잖아. 이게 자연수들이잖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은 첫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대칭축이 이렇게 자연수 위치가 되면 지금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20 되면 가운데가 10인 건 맞으니까. 그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연수가 대칭축 위치가 자연수가 아니고 약간 비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SN의 최대값을 구할 때 무조건 대칭축이 최대값이 아니라 여기가 자연수 위치라면 여기가 최대값이 맞아. 근데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1이었어. 대칭축으로 구해봤을 때. 그러면 2분의 11은 5.5니까 이거는 S값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5.5니까 5가 이쪽에 있을 거고 6이 이쪽에 있어서 S5나 S6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최대가 될 수 있죠. 이해되냐? 그래서 아까는 대칭축이 자연수 위치인 그림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이 관계를 만족할 수가 없어서 지금 대칭축 위치가 자연수가 아닌 거예요. 이 위치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자연수가 되는 위치는 비껴 있는데 지금 이 관계를 만족하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까지 좀 내려갔다가 얘랑 얘의 차이는 조금 이쪽이 낮긴 한데 차이가 1만 나는 그런 상황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근데 눈치를 채는 사람들은 여기는 S 값 중에서 큰 값이 이미 두 개씩 있는 거죠. 제일 큰 값은 하나지만 그 다음 두 번째 큰 값은 두 개나 있어. 여기는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값도 두 개가 있고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문제 사실은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데 저거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했어도 사실은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내려가는 거야 지금 값이. 요게 문제 핵심이고 이게 제일 어려웠고 2번, 3번은 니네가 안 풀어봐서 그랬지 레벨 2보다 쉽게 느꼈을 수는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안 풀어봤는데 왜 풀어주고 있는 거냐면
2번 그림 같은 경우 니네가 조금 틀을 좀 잡아놓으면 좋겠다 하는 그림이라서 그래. 무슨 틀이냐면 미적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미적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도형 나왔을 때 도형 해석의 기본을 하나 알려줄게. 특히 원 같은 그림 있을 때 두 개의 원 이상이 또는 직선과도 상관없어. 이렇게 외접하는 그림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걸로 이런 그림 한 적 있지? 이렇게 했을 때 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도 그려져 있고 이런 식도 있고 아니면 원 자체가 외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과 접선 얘기가 나오면 원칙을 한 2가지 정도는 가지고 가. 첫 번째, 원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외접 내접 관계가 있으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작도는 반드시 한다. 미적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작도를 하세요. 보조선인 거야, 일종의. 그게 보조선인 거야. 두 번째, 이 선을 그어놓고 나서 그 중심,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직, 수평 이런 선을 작도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수직 또는 수평에 해당되는 선을 작도하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보조선을 긋는 게 너네가 제일 어려울 테니까 원끼리 외접해 있거나 또는 접선이 나와 있는 그런 문제에 만나면 2개 이상 나와 있으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작도와 그 중심에서부터 수직, 수평으로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작도를 하시고 그러면 해석이 돼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그 나온 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해볼게요. 지금 이제 2번 풉니다. 풀이 과정이 엄청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2번, 3번은.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이렇게 선이 접선이 공통 접선인데 조그마한 원이 하나 있고 요거보다 큰 원이 하나 붙어 있고 이거 좀 뒤에서 보면 안 보이겠다. 좀 크게 그릴게.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원이 이렇게 접해 있고 그 다음 더 큰 원이 접해 있고 이런 그림이에요. 자, 이때 사실은 이게 나중에 보면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어.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접합니다. 그림. 그러니까 이런 그림. 여기하고 여기 선이 있는데 요 안에 원들이 내접해서 붙어 있어. 미적분이라면 무한히 더했을 때 합이 얼마냐고 물어볼 거고 수투에서는 무한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지. 그냥 하나 기억해도 돼. 이렇게 생긴 원들의 반지름 사이의 길이 관계는 등비 수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 있고 평행선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요 길이 사이에는 무슨 관계일까? 등차 수열인 관계가 있는 거지. 부채꼴에서 여기 원형 무대가 있고 좌석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일정 간격으로 돼 있다면 이 좌석 개수 자체도 등차 수열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등비 수열인 건 알고 시작하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작도를 좀 하셔야 돼. 그러면 문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작은 원이 반지름이 R1, 그 다음 두 번째가 R2, 그 다음에 R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이 나왔네. 나에 말 없어도 니네 등비수열인 거 알아야 돼. 등비수열 구조이다. 자, 그리고 세 원은 모두 여기에 접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5원, 5, 2, 5, 3입니다. 5원, 5, 2, 5, 3.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중심 있고 여기도 중심이 있고 여기도 중심이 있지. 그럼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작도를 필수로 하라고. 그때 여기가 서로 원이 접하는 위치, 서로 외접하는 위치에 지나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때 여기가 R1이 되는 거고 여기가 R2가 되는 거고 여기가 R3가 되는 거라고. 자, 요 선만 놓지 마시고
이 원들 사이의 반지름 사이의 길이를 관계를 찾고 싶으면 중심에서 수평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가 힌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그림 보고 외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림이 없어도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거라 그림 지우고 생각해. 가를 봐봐. 5원, 5투. 여기가 5원이고 여기가 5투야. 5원, 5투 사이의 길이가 R1 플러스 R2로 되어 있다. 보이니? 오케이. 5투와 5쓰리 길이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 R2와 R3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더한 거. 그게 외접한다는 뜻이야. 그럼 5원과 5쓰리는 어떻게 표시되는 게 맞아? 5원, 5쓰리 길이. R1 더하기 2R2 더하기 R3 맞죠? 그러니까 가 힌트를 보고 그림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외접하는 관계로 해석을 해라. 가는 그 힌트밖에 없어요. 자, 이제 해볼게. 일단 R1, R2, R3가 등비수열 관계라니까 이건 하나 써놓게. R2의 제곱이 R1 곱하기 R3다. 이건 등비수열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R1이 1이라고 밑에 나와 있어. R1이 1이다. 따라서 R2의 제곱이 R3와 같다라는 힌트는 내가 하나 가지고 갑니다. R2의 제곱이요. R2의 제곱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위치가 관계가 있는데 여기가 만난 요점, 접점이 G. 여기에 접점이 H. 그래서 GH 길이 얼마라고 되어 있니? 20. 네, GH 길이가 20. 자,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아까 했던 이 얘기가 중심끼리 연결하는 작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서 수직 수평선을 작도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선을 그리고요. 이 선을 그리고요. 이 선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길이 비율이나 이 길이 비율이 일치하는 거라 똑같은 모양의 직각삼각형을 찾고 있는 거랑 같은 개념이지.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써볼게요. GH 길인데 여기가 만약에 T라고 하면 GH 길이는 GT 길이하고 TH 길이를 더한 만큼으로 쓰면 될 텐데 잘 보세요. 그럼 요 빗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R1 더하기 R2. 자, 요 길이가 얼마인지 먼저 써봐. 이 길이가 R2잖아. 여기가 R1이고 이게 R1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 쓴 거지. 이제 이다부터 니네 계산해도 돼. 그 다음 여기가 R2 더하기 R3로 표시가 되고 요 길이가 R3 빼기 R2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럼 GH를 길이를 구할 때 이 길이 GT 길이하고 TH 길이가 결국 요 파란 선의 길이 두 개를 더한 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쓸게요. 따라서 GT의 제곱은 R1 더하기 R2의 제곱에서 R2 빼기 R1의 제곱을 쓰는 것과 같죠. 빗변 제곱 빼기 요거 제곱해야 이 길이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R1 제곱 죽겠지. R2 제곱 죽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2R1 R2에 마이너스 2R1 R2에 또 마이너스니까 4R1 R2 이렇게 된 게 맞죠? 따라서 GT 길이가 2 루트 R1 R2인데 어차피 R1은 1이니까 여기가 R2 이렇게 써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TH 길이를 쓸게요. TH 길이의 제곱은 빗변이가 R2 더하기 R3의 제곱에서 빼기 R3 빼기 R2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R2 제곱이랑 R3 제곱은 죽어나가고요. 그러면 여기가 4R2 R3가 되겠죠. 따라서 TH 길이는 2R2 R3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할게. 요거 두 개 더해서 20 되는 거니까
따라서 2 루트 R2하고 2 루트 R2 R3 요걸 더해서 20. 근데 이제 2로 나눠버리게 되면 계산이 쉬우니까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10 이렇게 되겠죠. 이제 거기까지 관계식은 다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나왔던 관계식이 하나 있었으니까 R3가 R2의 제곱이므로 여기서 루트 R2 더하기 여기가 R2의 제곱이니까 R2가 바깥으로 하나 나오죠. 하나 못 나오고요. 이렇게. 따라서 요거를 루트 R2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R2 이렇게 되어서, 자 요거 양변 제곱해버리면 뭔가 쉽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는 제곱하면 R2 여기가 R2의 제곱 더하기 2R2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서 100 제곱했으니까 결국 3차 방정식 하나 생기는 게 끝입니다. 자 일단 숫자 집어넣어서 0 나오는 숫자 찾아. 이제 3차 방정식이니까 주고 나서 하나 인수분해 해야 돼. 한번 해볼게요. 4 정도 가능해요? 100 정도 돼야 되니까 4의 세제곱이 64. 그 다음에 4의 제곱 16에다 2 곱하니까 32. 그 다음에 4 빼기 100. 요거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96에다 100 딱 맞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끝난 거죠. 그러니까 R2가 이미 4라는 거가 정해진 겁니다. R2가 4라면 R3는 16이 되야겠죠? 그래서 R랑 R2, R3가 다 구해졌고, 내가 원하는 건 원넓이 합이니까 파이 R1이 1이니까 R제곱, R제곱, R제곱 요거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262에 263 파이 요렇게 계산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못 갔다 하더라도 원들이 외접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해석은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작도를 해야 되고, 거기서 수직 수평으로 선을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찾아내는 일, 그래야 그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274원이에요. 응? 260, 72, 74. 네. 자, 됐죠? 자, 레벨 3. 레벨 3는 2분도 안 걸리, 1분도 안 걸리니까 그냥 해버릴게. 3번. 미적분한 사람 잘 듣고. 수원과 미적분은 필수 관계야. 우리 성준은 마음 편하죠? 아, 난 그거 안 봐도 돼. 근데 수원까지는 해. 수원까지는. 한번 할게요. 이게 뭐냐면, 문제 다 읽어봐봐. A, B, C, D 정사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5인데, 문제는 요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은 거야. 여기. 요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해서 요렇게 선을 하나 그은 거고, 그리고 요 옆에다가 다시 정사각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요거를 2대1로 나누는 점을 찾고, 여기서 선을 그은 다음에 다시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서 들어갔다.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니네 급수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 여기가 이제 A1, B1, 여기가 C, 여기가 D1이고, 여기가 A2, B2, C, D2, 여기가 A3, B3, C, D3 이렇게 돼 있을 때 사각형 AN, BN, C, DN의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를 AN이라고 놨을 때 A5가 얼마야? 즉 5번째 갔을 때 사각형 둘레 길이를 찾는 거죠. 왜 간단한지 얘기할게. 이거 비율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등비라는 건, 만약에 미적분 한 사람들은 등비 급수, 급수는 다 등비수열 얘기니까. 왜냐하면 축소되는 관계. 자, 그럼 봐봐. 여기 얼마야?
전체가 5였어. 근데 2대 1로 나눴어. 그러면 3으로 3개로 쪼개야 돼. 5를 3개로 쪼개면 3분의 5잖아. 그걸 2개 가지고 있으니까 3분의 10. 여기가 3분의 5. 물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2대 1 관계에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몇 대 몇일까요? 3분의 10이고 요게 3분의 15가 되니까 2대 3인 거지. 짧은 변이 2, 중간 변이 3, 그 다음 빗변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요 삼각형 생각해. 얘도 얘랑 닮은 도형이야? 닮지 않은 도형이야? 닮은 도형이지.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은 2대 3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2K가 되는 거고 여기가 3K가 되는 거야. 여기가 3K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2K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전체가 5K인데 여기가 3K라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결국. 이게 합쳐서 5K잖아. 근데 실제 길이가 5잖아. 그럼 K가 1인 거니까 이게 그냥 3인 거라고. 그러면 이게 5인데 얘가 3이 됐으니까 길이가 몇 분의 몇으로 줄었어? 5분의 3으로 줄어드는 관계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또 얘의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A1은 여기에요. 5인 거야. 둘레 길이니까 5 곱하기 4야. 그 다음에 A2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둘레 길이의 5분의 3이 되는 거지. 넓이면 제곱 빼야, 그지? 길이비가 나오면 넓이 물어볼 땐 제곱으로 쓰는 거 알잖아. 근데 이건 둘레 길이니까 그대로 5분의 3이야. A3는 5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3의 5분의 3이 되는 거고 다시. 그렇다면 5 곱하기 4의 5분의 3의 제곱이 되죠. 이 정도 썼으면 규칙은 다 찾은 거라 더 안 써도 돼. 왜냐하면 A 2일 때가 1제곱이고 3일 때가 2제곱인 거야. 그러면 A5는 어떻게 쓰겠어? 20에 5분의 3의 몇 제곱? 4제곱으로 끝나는 거죠. 첨자상. 따라서 625분의 20 곱하기 81이므로 다 2일은 2, 86. 아, 약분을 좀 해야겠는데? 5로 약분하면 125. 5로 약분하면 5, 3, 15, 5, 20, 5, 4, 20. 이거 약분 되냐? 이건 5의 거듭되니까 안 되겠는데? 이게 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는 레벨 3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뜻이에요. 이해됐어? 오케이.